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푹 쉬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하니까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왕후장상의 시 그리고 개돼지들 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1세기에 웬 왕후장상의 시란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볼 거 없이 1945년 해방된 이후에 한반도에 수립된 정권, 그 정권의 수반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죠. 정식 정부. 그리고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아들을 뒀죠. 양아들. 그 양아들이 이제 그 이강석이라고 그 자유당 때 그 악명 높았던 이기붕의 아들, 친아들이죠. 그 이기붕의 부인은 박마리아라는 여자였었습니다. 박마리아. 그 박마리아라는 여자가 얼마나 그 못됐고 권모술수에 능했던 여자인지는 아주 악랄한 그 장록수 저리 가라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들이 없었지만 그 양아들인 이강석이가 4.19 혁명이 일어나자 자기 친부모인 이기붕과 그 박마리아를 쏴 죽이고 자살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그 양아들은 그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재임 1년 만에 5.16 군사혁명을 맞아서 그만뒀죠. 그런데 이제 윤보선 대통령의 아들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작은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인들의 입에도 별로 오르내리지 않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을 이제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일가는 부녀가 대통령을 한 그런 집안이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김재규의 총탄에 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재임을 합니다. 또 취임을 했죠, 대통령에. 근데 지금 전두환 씨의 아들들이 그렇게 또 잘 나가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큰아들 되시는 분은 이제 이혼하시고, 또 뭐 유명했죠, 그 탤런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옥살이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지 않은 그런 형국이 됐죠, 전두환 씨도.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다음을 또 이어가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큰딸이 바로 그 SK그룹의 그 최 회장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SK 회장이 첩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첩하고 살겠다고 지금 그 이혼을 해달라고 그러는 형국이고, 둘째 딸이 이제 그 영예로운 대한민국 해군 장교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함상
생활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화 노래를 불렀던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얘기가 있죠. 그 소통령 김현철. 김현철 씨도 아주 좋지 않은 소문에 시달렸고, 심지어는 뭐 그 성병에 걸렸던 그런 뭐 비디오도 돌아다니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치의 꿈을 갖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이제 정계 진출은 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돼 있죠. 돈은 많은가 봅니다. 돈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민주화 노래를 불렀던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또 재임을 하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셋이 있는데 그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아들 셋이 전부 다 그 뇌물 수수로 해서 징역을 사는 또 희한한 진기록을 또 만들었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일가도 그렇게 그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또 취임을 하죠. 뒤를 이어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일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가 못지않게 또 좋지 않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에다가 뭐 달러를 싣고 가가지고 미국에다 아파트를 샀니 많이. 그러다 결국은 그런 소문이 수사로 이어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자살을 하죠. 그 집도 또 좋지 않게 막을 내린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제 그 돈 갖고 잘 사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대통령으로 지금 형무소에 가서 고생을 하시는 그 유 회장님. 회장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을 하는데, 뭐 아이들 이야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이 그렇게 이제 입방아에 이제 많이 올라내렸죠. 형님이.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수사기관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 회장 대통령님이 지금 이제 형무소에 가서 살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막을 내리는 겁니다. 남쪽의 정부 수반은. 근데 북쪽을 보면은 김일성 일가가 이제 집권을 하죠.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가 또 대를 이어서 죽을 때까지 북한을 통치하고 또 대를 이어서 지금 이제 그 아들인 김정은이 3대째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고 지금도 3대째 해먹지만 끽소리를 아무도 못합니다. 끽소리를.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겁니다. 우리 한반도는. 옛날부터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좋지 않게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온 게 많았죠. 그러니까 한국놈은 잘해주면 안 된다. 한국놈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된다. 한국놈은 두들겨 패야 된다.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구전되어 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딱 일단은 새겨놓고 남한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고 그 자녀들을 보면은 아주 비참합니다. 남한의 대통령 그 일가들은.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들은 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했지만 결국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받고 뭐 이렇게 다 결말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일가도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아들 셋이 다 뇌물 수술을 하고 아버지가 재임할 때 다 징역을 살았어도 무조건 그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반면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또 욕을 합니다. 남한은 그렇습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또 덮어주고 이러면서 이 대통령 일가들은 만신창이가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손톱만큼도 자유를 주지 않고 손톱만큼도 그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북한은 3대가 해먹어도 끽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적의 입장에 있는 남한에서도 끽소리들 안 합니다. 지금 남한에서도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3대째 해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방송국에서 떠들고 어느 신문에서 떠들고 어느 포털에서 떠듭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가수가 가서 꼬라박아 합니다. 아주 새파란 막내 동생 되는 그런 인간한테 코가 땅에 닿도록 엎어져서 절을 하고 온갖 아양을 다 떱니다. 이러니까 한국 사람 스스로가 한국 사람을 개돼지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합니다. 김정은이한테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가수의 판이 안 팔리거나 그 노래가 다운되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때리거나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그렇게 깁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무슨 그 가수의 판을 한 장 사줘봤습니까? 노래방 가서 그 가수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서 이론이라도 한번 적선을 해줘봤습니까? 그런데 그 가수는 김정은이한테만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남한의 유수한 대통령들한테는 삿대질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독재를 했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당시에 피숙들도 못 먹어가지고 미팔군 어떻게 한번 거기 무대에 섰까 해가지고 구걸을 하던 그런 인간들이 이제 밥 좀 먹게 해주군 그런 사람들한테 독재를 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반면에 그 새끼 손자한테는 가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옵니다. 이러니까 그게 개돼진 겁니다. 이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놓고 봅시다. 아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한국군이 GP에서 철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원래 GP 철수는 한국이 옛날에 주장을 했었던 거다. 옛날에는 한국군이 GP 철수를 하자고 주장을 해놓고 왜 이제 와서 GP 철수하는 거를 말을 하느냐.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은 간첩입니다. 간첩.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북한이 아주 잘 살 때입니다. 그리고 군대도 상대가 안 됐을 때입니다. 남한은. 미군이 빠지면 하루에 끝난다고 일주일 안에 다 끝난다고 큰소리 칠 때에 북한에서는 툭하면은 남한 군인들 와서 목 다가고 툭하면은 막 총 쏘고 다 죽여버리고 이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피를 세우고 감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철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놓고
남한에서 옛날에 철수하자고 했을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철수하는 건 말이 그렇게 다르냐 하고 옹호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간첩인 겁니다. 이 빨갱이를 다루는 사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해병대가 지키는 김포 여단, 지금은 사단이죠. 김포 지역에 한동안 무장공비가 출연을 안 했었습니다. 70년대는 거의 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해병대 그 지역이 여단입니다. 여단, 사단이 아니라. 그 여단이 육군 3개 사단이 지켜야 되는 지역을 방어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장공비를 보냈었습니다. 무장공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초가집에 숨어 들었는데 신고가 돼서 해병대가 출동을 했죠. 60년대 후반입니다. 출동을 해서 포위를 하고 해병대 수색대원 2명이 초가집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자수하려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서 1명이 뛰어내렸죠. 마당으로 총을 쏘려고. 딱 뛰어내렸더니 바로 그 방 안에 있던 공비가 기관총을 쏴가지고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해병대 수색대원을. 상황이 이제 그래 된 겁니다. 딱 그래 되니까 해병대 지휘부에서 상황 중지 딱 시켜놓고 탱크를 부릅니다. 탱크를 불러다가 탱크 포르다 옛날 시골 초가집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흙담에다가 창호진데 탱크를 불러다 탱크포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거기까지는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근데 후문으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탱크포로 쏘고 탱크로 깔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아예.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 시신이 다 뭉개져 버린 거죠. 없어진 거죠. 탱크포로 쏘고 그걸 전차로 막 뭉겨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사에서 신문 사설에다가 일개 공비 하나 넘어왔는데 탱크를 부르고 그랬다 하는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부에서 동아일보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동아일보에서 사과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김포 쪽으로는 공비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은 꼼짝 못합니다. 빨갱이는.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된 거죠. 민주화가 대한민국은 소원대로 독재를 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죽어서 없어졌고 소원대로 민주화가 됐습니다. 민주화가 돼서 지금 왕후 장상의 시들을 다 살펴보니까 여전히 독재를 하고 있는 북쪽은 3대가 해먹고 4대, 5대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송이 대단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막 흐느낍니다. 또 그 적의 입장에 있는 남한에서도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세계 메디라고 하고 뭐 이런 언론사에서도 입 하나 열질 않습니다. 툭하면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지금도 입만 열면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김일성 부자한테는 위원장님 요따위 소리를 꼭 합니다. 이러니까 개돼지라고 스스로가 부르는 겁니다. 지금 남한에는 간첩이 오마이라 하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남한이 조카가 될 것 같지만 조카 안 됩니다. 이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이 각기 나오는 엄청난 잠재된 힘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지금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빨갱이들이 조금만 있어 봐라. 중국이 5년만 있으면 미국을 따라잡는다. 10년만 있으면 중국이 세계 1위다. 미국은 곧 망한다. 입에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무역 카드를 딱 뽑아가지고 몇 개 휘둘르니까 지금 중국이 거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지가. 공산주의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선전선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것이. 그 쥐어짠 겁니다. 그것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뭐 김여정이 이런 떨거지들 얘기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걔네들은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쥐어짜서 털어서 그 만들어낸 거죠. 그나마도. 곧 망할 것 같던 남한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식이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그 또 자식들이 또 번영을 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좌파 빨갱이죠. 좌파. 좋게 말하면 좌파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빨갱이입니다. 한 줌의 빨갱이 세력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로 보이고 곧 망할 듯이 보이지만 우리 IMF 때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끄려는 걸 봤죠. 그렇게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에서 몰래 퍼다 준 쌀 가지고 배급을 줍니다. 그리고 몰래 갖다 준 기름으로 주유소가 문을 열고 있답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100년을 가겠습니까? 1000년을 가겠습니까? 1년을 가겠습니까? 몇 달입니다. 몇 달. 몇 달. 지금 쌀밥을 먹고 쌀배급을 주는 게 십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몇 달로 끝나는 겁니다. 몇 달. 그것이 남북의 차이고 남북 왕후 장상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실상은 지금 남한의 왕후 장상들의 시들 다 비참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잘했던 대통령한테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못했던 대통령한테는 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자식들이 죄가 졌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맞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것이. 그러나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형을 암살을 하고 이래도 끽소리를 못합니다. 그것이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왕후 장상의 시를 비유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왕후 장상의 시들이 남쪽이 다 비참하게 된 것 같이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겁니다. 저는 곧 대한민국의 저력이 또 발휘가 돼서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다시 부흥을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그 한반도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유성국가로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몽고도 그 넓은 유럽을 다 먹었어도 한국은 형제국으로 대우해줬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36년간 지배를 했지만 한국인의 그 어를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이 곧 망할 듯 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쯤은 흥해봐야 되는데
이 흥할 뻔 하다가 지금 이 고비를 맞은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왕후장상의 시로 남북의 현실을 좀 비교를 하면서 한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좀 주고 싶습니다. 희망을.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못 살고 비참해지면은 그 사람들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일들 해가지고 한국의 모든 산업이 부흥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